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는 재벌재벌입니다. 오늘은 G2라고 불리는 중국과 미국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두 국가의 수장들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정답은 바로 실업률입니다. 왜 두 사람이 실업률을 지켜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년 만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에서 1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에 항의하는 거친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문제 삼으며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었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미국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올해 초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왔는데, 폭력 시위를 겪으며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한 것이죠. 지난 5월 20일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8일 CNN은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14% 앞선다고 발표했어요.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CNN의 결과를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확실시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제 더 이상 안정권이 아니게 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과거 미국 대선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미국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총 4명이에요. 하버트 후버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요. 재선에 실패한 이들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실업률이 2년 전에 치러진 상원과 하원을 결정하는 선거인 중간선거의 실업률보다 높았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후 치러진 중간선거 당시 실업률은 5.9%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대선 당시의 실업률은 7.5%로 1.6%포인트나 높아졌어요.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선에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놀랍게도 다른 모든 대통령들은 중간선거 때보다 대선 당시 실업률이 낮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경제이며 대표적인 판별지수는 실업률인 셈이죠. 그렇다면 실업률을 통해 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중간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 11월 실업률은 3.7%였어요. 역대 최저 수준이었죠. 재선에 실패한 전 미국 대통령들이 알려준 법칙을 따르자면 올해 11월까지 미국 실업률이 3.7% 아래로 떨어져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번 달 초 발표된 미국 실업률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16.3%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인 셈이죠. 역대 최고 높은 실업률에서 역대 최고 낮았던 실업률로 단 5개월 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까지 실업률 수치가 최대한 떨어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의 실현과 빈곤의 철폐를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건설을 추구합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자본가들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빈곤과 실업, 주기적인 공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었죠.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지닌 내재적 문제점에 기인해서 발전해 왔어요. 중국의 개혁을 이끈 덩샤오핑은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설명하면서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의 해방, 생산력의 발전, 착취의 소멸, 양극화의 해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의 부에 도달하는 데 있다고 말했어요. 실업을 유발시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의 부를 달성하는 목표를 가진 사회주의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북한에서 실업이 존재한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북한에서는 공식 실업률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중국의 국가 운영에 방점이 찍힌 부분이 바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에요. 지난 5월 20일 막 내린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실업률이에요. 중국 정부는 올해 90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5.5% 전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를 위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강력한 부양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설명하는 단어는 양신일중인데 두 가지 새로운 것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뜻해요. 두 가지 새로운 것은 5G, AI와 같은 신형 인프라와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신형 도시화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통, 철도와 같은 전통 인프라예요. 결국 신산업, 신도시 분야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 전통 인프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실업률이 이처럼 중요하다 보니 중국의 실업률 발표는 신뢰성 논란에 자주 휩싸여 왔어요. 2019년 베트남 풀브라이트대 크리스토퍼 발딘 교수는 중국의 실업률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3.8%에서 4.3% 사이의 구간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시했어요. 또한 현재 중국의 실업률은 정식으로 등록된 도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미등록 도시 실업자나 농촌 실업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중국의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요. 미국과 중국 모두 왜 실업률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기는지 잘 이해되셨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실업률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주목해 보도록 해요. 오늘의 재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